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4.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구리 조각은 구리 원소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음은 두 학생의 대화 내용이에요. 구리 조각을 쪼개면 계속해서 작게 쪼개질 거야. 아니야, 구리 조각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알갱이에 도달할 거야. 여기서 알갱이가 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두 학생이 물질에 대해서 반대되는 생각을 했었는데 고대에도 물질에 대해서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는 BC 사람이죠. 고대 맞죠? 물질을 계속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인 원자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원자와 원자 사이에는 빈 공간인 진공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BC니까 고대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이 이런 빈 공간 없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물질을 계속 쪼개면 무한히 쪼갤 수 있어서 결국에는 없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이런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밀려서 오랫동안 약 2000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은 빈 공간이라고 하면 왠지 불완전해 보이잖아요. 그런 빈 공간을 싫어한다. 신은 완벽함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싫어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적인 생각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부터 중세까지 약 200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지 실험을 통해서 생각해 볼게요. 주사기에 피스톤을 당겨서 공기를 넣은 다음에 주사기 끝을 고무마개로 막아요. 그리고 피스톤을 서서히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요, 공기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한번 압력을 가해보죠. 자, 고무마개 위에 올려놓고요. 압력을 가해볼게요. 자,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방금 본 실험처럼 피스톤을 누를수록 주사기 속 공기의 부피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물질, 여기서의 물질은 공기죠. 이런 공기와 같은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피스톤을 누르면 공기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은 공기가 입자로 되어 있고, 공기를 이루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피스톤을 누르면 빈 공간이 좁아지면서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대로 물질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빈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주사기 실험 결과로 봤을 때에는 데모크리토스의 생각과 같이 물질은 입자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공기에서의 이 입자는 질소 분자나 산소 분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자, 그러면 학습지에 물질 간의 변천 원자를 정리해 볼게요. 고대에 입자설과 연속설이 있었는데,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걸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입자설이라고 했겠죠. 그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은 연속적으로 되어 있으며 물질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쪼개어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연속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물질관을 봤고요. 중세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믿고 있는 상태였고, 이제 근대로 가서 물질관의 변천을 보겠어요. 17세기 영국의 과학자 보일은 제2자관과 수은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거는 앞에서 보일의 법칙을 할 때 배웠던 실험이죠. 자, 이렇게 제2자관은 제2자 모양의 유리관이고요. 여기에다가 수은을 넣어서 실험을 했어요. 보일은 제2자관 속에 수은을 더 넣을수록 제2자관 속에 있는 이 공기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요. 보일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기는 입자와 그 입자가 운동할 수 있는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보다시피 제2자관에 수은을 더 넣게 되면 공기를 누르는 수은의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공기를 구성하는 입자 사이의 이 빈 공간이 줄어들면서 공기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처럼 보일이 물질이 입자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는 데모크리토스의 주장이 다시 주목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학습지 2번에 보일의 제2자 유리관 실험을 정리해보면요. 고대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을 부활시키게 되었다는 거고요. 실험의 내용은 제2자 모양의 유리관 속에 수은을 더 넣으면 닫힌 공간에 공기가 압축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이유는 공기는 입자와 그 사이에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은을 더 넣으면 빈 공간이 좁아져서 공기의 부피가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데모크리토스의 이 입자설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19세기에 영국의 과학자 돌턴은 19세기니까 1800년대에 활동을 했겠죠. 그 당시까지 여러 가지 실험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의 존재를 가정했어요. 돌턴은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 즉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원자설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돌턴이 제안한 원자설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 즉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시한 원자설의 내용입니다.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크기와 질량이 같고,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으며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모여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 자, 그래서 학습지에 돌턴의 원자설을 보면요. 1, 2, 3번은 이해하기 쉬울 거고요. 4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서로 다른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과 황을 섞은 다음에 가열하게 되면 철 원자랑 황 원자가 1대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해서 황화철이 만들어지게 돼요. 또 다른 예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섞은 다음에 전기불꽃을 튀겨주면 수소원자와 산소원자가 2대1의 계수비로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황화철은 철과 황이 1개 대 1개의 계수비로 항상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물은 수소원자 2개랑 산소원자 1개가 결합해서 항상 수소원자와 산소원자가 2대1의 계수비로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게 서로 다른 원자들은 일정한 계수비로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 돌턴이 얘기하는 네 번째 원자설이에요. 돌턴 당시에는 원자의 존재를 실험으로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그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돌턴의 원자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돌턴의 원자설로 많은 실험 현상이 설명되면서 돌턴의 원자설은 차츰차츰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레고의 블럭이 있잖아요. 이런 몇 가지 블럭을 조합하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도 이런 원자가 조합되어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현재는 원자현미경이 있는데요. 원자현미경은 배율이 높아서 수백만 배로 확대한 원자의 모습을 컴퓨터 영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 표면을 원자현미경으로 확대한 모습을 보면요. 작은 알갱이가 배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바로 금 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원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원자를 관찰할 수 있게 되어서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원소, 원자, 분자를 혼동되지 않게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잠수부의 산소통에 산소 기체가 들어있고요. 이게 산소 기체의 모형인데요. 산소 기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 원소는 바로 산소가 되겠죠. 이렇게 원소는 물질의 기본 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는 그 성분의 종류를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기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기본 성분의 종류는 바로 산소다. 산소를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예요. 그래서 산소 기체에서 보면 이런 입자를 볼 수 있잖아요. 이 입자가 산소 원자인 거예요. 그리고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로 2개 이상의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소 기체에서 산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는 산소 원자 2개가 결합되어 있는 산소 분자, 이것이 바로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물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의 종류는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겠죠. 그리고 이 물의 모형을 그렸는데 물은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알갱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분자라고 하는 것은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이것이 바로 분자예요. 이 물 분자를 잘 보면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때 산소 원자나 수소 원자는 물의 성질을 나타내지 않지만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한 이 물 분자는 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소와 원자와 분자를 혼동하지 않고 잘 구분해 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